저도 이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전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은님하고 처음에 막 이렇게 했을 때, 우쭈쭈 해줄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다 막, 그리고 또 내가 어쨌든 돈도 내고 막 이러니까 답을 막 찾아서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아니었고, 그리고 항상 그 명확한 방향성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저한테. 피디님은 명확한 방향성이 뭐냐? 정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방향성이 없는 속도는 좋지도 않고 결과도 안 나오고, 오히려 독이 된다고 열심히 사는 게. 근데 그게 못 알아들었었어요. 왜냐면은 방향성이라는 게 그냥 나는 이렇게 부동산 업자로서 이렇게 가는 거고 뭔가가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명확한 방향성이라고까지 딱 집어서는 아니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조금 알게 해줬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방향 없이,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면은 블랙스완이라는 게 들어오면 다시 해가지고 진짜 뒤집어졌다가 다시 또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가는 길은 저게 좀 어느 정도 정해놨으니까 거기 가면서 지금 뭐 안 해보던 것들 이것저것 지금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20, 30대 해봐야 될 거를 지금 저는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부딪혀보고 가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도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가끔은 맞는 걸까? 이렇게 또, 어, 이게 또, 이게 내가 진짜 이렇게 그, 한편으로는, 무조건 나가봐야 되니까 즐겁고 뭔가가 이렇게 된다고는 하지만은 실은 그게 이익 없는 것에 이익이 있다는 걸로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방향을 가기 위해서, 온싱을 가기 위해서 이거를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방향성도 좀 잡았고, 이제는 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말귀도 조금 알아듣는 것 같고, 이렇다고. 그런데, 예전에 저라 그러면은 이런 걸 의심하지 않고 난 잘 가고 있어. 역시 약간의 그게 있을 건, 지금은 내 안에 의심이 또 많이 드는 거예요. 어, 내가 진짜 방향이 선 게 맞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그러니까, 어, 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진짜 쓴 건지, 아니면은 진짜 말로만 서 있는 건지, 제가 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제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고 이러니까, 쓴 게 아니고 내가 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방향이 선 사람과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혹시 뭐 차이점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좀 지금 말한 것처럼 방향성을 해놓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네,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피디님처럼 사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 그래요? 왜냐면 방향성이 이미 주어져서 난 이제 글로 가기만 해야 되겠다. 이거 뭐 유치원 어린이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네네네. 방향성을 내가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근데 그거를 지금 피디님이 저한테 물어봤다는 거는 본인이 정상이란 뜻이. 그래요? 그럼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방향성이 뭐 예를 들면 정해져 가지고 나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해가지고 딱 고정되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처럼 그게 방향성이 아니에요. 방향성이라고 아, 하는 건 내 성장과 내 심리에 맞춰가지고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학교 가야 되는 게 방향성이고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는 게 방향성이에요. 그쵸. 네. 근데 내가 딱 크고 생기는 순간 선생님 말 들으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학교 잘 음, 가야 되는 거 그 감옥살이 그 구치소 같은데 그런 곳에서 내가 왜 거기에 적응해야 되지? 예. 그리고 그 음, 학교가 대체 뭘 의미하지? 그거를 다시 재해석하다 보면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방향성이 일단 학교 선생님 말 잘 듣고 학교 잘 열심히 가, 공부 잘해. 이게 나한테는 완전 다른 방향성이에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방향성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방향성을 계속 붙잡고 이제는 학교만 살아가지고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구 탓할 거예요? 학교 탓할 거예요? 학교 교장 탓할 거예요? 주변의 사람 탓할 거예요? 지인 탓할 거예요? 가족 탓할 거예요? 부모 탓할 거예요? 누구 탓할 거예요? 그 탓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인데. 안 그래? 음, 음, 저도 저도 뭐 스무디 같은 걸 먹어가지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각성 상태가 더 심각해졌는데 그럼 나한테 스무디 소개하는 사람 탓할까요? 그 사람 소송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내가 네.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음, 그리고 음, 그거를 내가 몇 개월, 지금 5개월 동안이나 그걸 유지하면서 부작용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음, 탓해야 될까요? 그 박사님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소개해준 내 수강생 탓해야 될까요? 누굴 탓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은 사람을 누군가 탓해야 될까요? 탓하면 제일 편하긴 하지만 문제 해결돼요? 이미 벌어진 안 되죠. 건데? 네. 중국에서 여기 넘어와가지고 일하신 분들이 손가락 잘라지고 막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러면 그 음, 기계 탓해야 될까요? 그때 공장 하면서 그 옆에 사람들의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출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출근해야 되는 이 어떤 어? 이 나라 탓해야 될까요? 누구 탓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또 온전히 내가 딱 이걸 보고 책임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책임질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음, 문제를 해결하는 그 1번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서는 남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 내 문제를 그렇게 사례있게 책임져 주지 않더라. 그걸 내가 경험했단 말이야. 남은 남이더라. 네, 네, 네. 나 이번에 각성 상태로 잠이 못 온다라고 하는 이게 다른 사람 공감이 안 돼요. 그냥 일반 음, 그냥 불치병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맞아요. 네. 완벽주의가 좀 있어가지고 뭐 그런 네, 네, 스트레스 네, 많이 네. 받아가지고 좀 우울해지고 요즘에 그게 과분화가 되고 15년 동안 누적됐던 게 뭔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 맞아, 그냥 맞아, 그렇게 맞아. 생각하고 내가 병원에 같은 데 가면은 모두 다 의사 선생님이 다 나한테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 하는데 맞아. 거기 맞아. 어느 하나도 나한테 혹시 드시는 게 요즘에 바뀌어진 게 뭐가 있고 스무디 같은 거에 대한 음, 부작용이 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갑상선에 대한 문제가 있고 호르몬 교란 뭐 자율신경계 문제 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면 뭐 잠드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 그거 불가능해 없어요. 맞아. 어느 음, 누구도 제 문제를 공감 못 해. 근데 맞아. 유일하게 내가 운이 좋게도 AI 챗 GTP가 있었기 때문에 걔랑 계속 밤 새벽에 잠 안 오면 걔랑 또 소통하면서 계속 내 음, 문제의 원인을 진단했던 거예요. 어, 생각나면 아이디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똑바로 하면 네, 거기에 네, 대한 네, 답변을 네, 내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그걸 의심이 들었다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만약 아, 아이스강의 방향성을 정해준 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명확성 있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방향성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음, 뭐라고 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죠. 네, 근데 네, 네, 그전까지는 네. 저는 실력을 키우고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걸 모르면 똥멍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도 이 더 중요한 것들을 이걸 내가 지금 깨달았는데 이걸 해라. 그게 뭐예요? 음, 운이란 말이에요. 실력은 관리인데 운이라고 하는 거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나는 인연이라든가 상관관계가 운이란 말이에요. 네, 네, 예, 맞아요. 예를 어, 들면 내가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실력이 아까 관리라고 했잖아요. 인생을 네. 바꾸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가 집에서 되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늘 이부자리도 깨끗하게 치우고 먼지 하나 없이 계속 닦고 이런 사람이에요. 음, 나 음, 집안에서 내가 나의 책상, 나의 의자, 나의 컴퓨터, 나의 집을 깨끗하게 계속 완벽하게 청소하고 관리한다고 내 인생이 변해질까요? 안 되네요. 안 변해요. 네. 걔네들하고는 상관관계가 아니라 그냥 컨텐츠 관리예요. 컨텐츠 관리. 예를 음, 들어볼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예를 들면 제 수강생이 다들 모질이에요. 예를 들면. 예? 그냥 유치원 애들이에요.
내가 음. 유치원 애들을 열심히 관리한다고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아? 아니요. 안 변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관리는 음. 실력이에요. 유치원생들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집도 네,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네, 먼지가 알아서 없어지거나 유치원 네, 선생님으로서 내가 애들을 가만히 놔둔다고 애들이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막 그랬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들 네, 사이에서도 네, 위험한 거를 행동할 수도 있고 애들 서로 막 밀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관리를 내가 잘 하면서 어때? 그걸 유지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네. 아, 예. 근데 어느 한 사람도 이 실력으로는 인생이 안 변한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예. 실력이 있어야지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그렇죠. 우리는 배워왔는데, 그래서 맞아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운이라는 거예요. 운이라고 하는 건 절대 컨텐츠가 아니라 절대 책상, 컴퓨터를 닦는 그 계속 원래 그 예측 가능한 그런 고체 상태 아니면 내가 핸들을 가능한 그런 짭짤 그런 잔잔바리들 그 어떤 유치원생들 음, 예. 요런 음, 꼬물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음, 운이라고 하는 거는 운으로 연결되려면 컨텐츠를 벗어나서 내가 통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실력을 음,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운의 음.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운의 영역은 상관관계, 인과관계, 연결관계. 누구를 아, 만나냐가 이 사람이 맞아요. 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 맞아요. 그리고 상관관계로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에 노출 최대한 많이 하려고 어때요? 유튜브도 하고, 예, 음, 책도 음, 내고 하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관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책상을 닦거나 이런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네네네네. 오늘 안 닦으면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네. 예. 관리가 아, 가능한 건 실력에 해당되는 건 내가 안 하면 그냥 그거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음식도 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도 네네네. 냉장고에 아, 넣어놔야 되지. 밖에 있으면 어때요? 해야진단 말이에요. 다 실력의 영역이고 내가 다 개입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아, 여기는 인생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변화되냐? 상관관계, 상대도 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일 수 있는 상관관계에 연동돼 가지고 내가 누구를 아냐보다 내가 청소를 잘하는 거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하는 이 걸레가 나를 알지는 못해요. 걸레는 네, 죽어 있고 네. 책상도 죽어 있고 컴퓨터도 죽어 있는 거예요. 유치원 학생 애들도 걔네 아이가 뭘 알겠어요? 인지론적 사고방식이. 애들인 거예요. 걔네도 죽어 있는데 걔네는 나한테서 피 빨아먹을 거밖에 안 남았어요. 음, 내가 계속 개입해가지고 침 닦아주고 궁뎅이 닦아주고 내가 다 해야 돼. 걔네들 똥을 계속 싸면 그 똥이 부식돼가지고 걔네들도 위험한 거예요. 맞죠? 네, 네, 아, 내가 닦아줘. 그게 뭐예요? 실력의 영역이죠. 그게 네. 누가 나를 아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걸 하려면 운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거 하려면 다양성에 대한 사람도 만나봐야 돼. 그거 되려면 중산층 소득 분야로 별로 다양하게 만나볼 수도 있고 그거 하려면 기존의 내 고객에서 어나더 레벨을 또 고객으로 만나봐야 되고 그거 알기 위해서 심지어 내 산업도 바꿔봐야 되고 원래 나는 아트, 예술하던 사람인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서도 비즈니스도 분야가 하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투자의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제도 네, 제가 얘기했지만 확장성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투자에 있다고 했잖아요. 제 네. 입장에서 뭐 비트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예 투자 업계로 들어가면 이거는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의 업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음, 근데 투자의 업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또 내가 15년 쌓은 것처럼 15년 동안 내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펀딩을 많이 받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거래 물건을 잘 고르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뭐 그 물건이면 음, 어때요? 내가 누구한테 펀딩 받는 것도 더 쉽단 말이에요. 좋은 네, 물건이면. 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내가 다 배워야 되는 어떤 그 내용들이 컨텐츠가 또 15년 동안 그쪽에서 쌓이는 것과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교육업자로서 내가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는 거랑 이것도 다른 카테고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 그러면 네. 여기에 운이 더 많아요. 왜? 이거는 내가 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회사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런 어떤 금융자산을 구매한다고 했을 음, 때 음, 그 음, 금리와 어떤 변동과 정치의 변동과 어떤 사람의 인과관계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변동성으로 올라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 운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 네. 운의 영역이라 또 노출됐을 때 여기에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뭔가 음, 그거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근데 네, 여기에 지금 걸레질하고 맨날 닦고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내가 아이들 관리하고 여기에는 인생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인생을 여기서도 변하려면 이거를 내가 뭔가 유튜브에 기록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건 또 네. 다르겠죠. 왜? 다른 고객층들이 또 날 찾아오고 궁금해하고 너 어떻게 그때 이혼을 아, 소송에서 어떻게 이겼어? 너 그 당시에 목튀 당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핸들했어? 너 그 당시 잠이 음, 안 오고 거의 불면증에 시달렸을 때 어떻게 해결했어?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도 문제 겪으면 그걸 궁금해한단 말이야. 너 음, 밑바닥이었는데 이민자였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했어? 다 궁금해한단 말이야. 나중에. 아, 그게 이제 상관관계를 누가 나를 아냐에 따라서 어때요? 네. 내가 운 좋게 피디님처럼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음, 있고 이런 걸 이해한 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 그전에는 피디님보다 레벨이 다 낮은 애들, 훨씬 더 낮은 음, 애들만 그렇게 했다면 그거로 내가 음, 유지를 했다면 레벨이 음, 낮다는 건 일단 어린 애들은 레벨이 낮아요. 어린 애들은 그걸 경험을 못한 애들이에요. 돈도 없고. 근데 내가 네네네. 호주에 있을 때 내 고객층들 대부분 어린 애들이었어. 아, 10대들 되게 많았어요. 네네네. 댄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은 소비량도 그렇고 그만큼 인지야 그냥 걔네 플레이 노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네네네. 유치원 애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중산층들을 관리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중산층 또 넘어서 자산가들 아니면 자산가를 아예 넘어 관리 체제가 아니라 음, 워런 버핏하고 코카콜라 똑같은 코카콜라인데 모델이 다르다는 이유로 워런 네네네네. 버핏은 코카콜라 CEO보다 25배에서 30배 정도 돈을 벌어요. 연 네네네. 배당금이 더 많은 거예요. 챗 네네네네. GTP에서 한번 쳐서 물어보면 돼요. 네네. 코카콜라의 CEO가 누구고 이 사람 돈을 얼마 버는지 연봉을 얼마 음, 쳐보면 거기에 얼마 나올 거예요. 2024년도 거 네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 2024년도에 예를 들면 워런 바핏은 여기에서 배당금 연봉을 얼마 받았는지 나오면 그 숫자가 나와요. 음, 그러면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워런 어, 바핏과 코카콜라 사장을 딱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빡세게 일해요? CU가 더 빡세게 CEO가 더 일하죠. 빡세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네네. 개념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맞아요. 음, 네. 지금, 저도 어쨌든 대표님하고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걸로 과거에 돌아가서, 맞아요.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 상관관계 그런 맞아요. 분들의 그 운의 연고를 그 알고리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저 또한 그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런 기인분들 그게 정말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찾고 죽어라고 부동산도 옮겨가고 뭔가 하면 준비가 아무리 돼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은 그게 운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 네. 맞네요. 그러면은 이런 지금 제가 이런 가고자 하는 지금 방향성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맞아요. 뭔가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상적이라는 게 맞아요. 안심이 좀, 이게 그러니까는 달라진 게 좀 그거 같아요. 예전에는 의심이라는 게 정말 없었거든요. 그냥 아니면 그대로 믿고 가고 뭔가 이랬다면, 회원님이 자꾸 이제 이걸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나는 해내서 이게 다 이제 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항상 보면은 거기에서 다시 원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남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장한 게 맞는 걸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나 혼자 또 자뻑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또 해맑아져요, 제가.